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대학교를 대하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게 1980년이고요. 정확하게 35년 미국에서 특히 뉴욕에서만 살다가 한국에 온 게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메리츠 자산운용이라는 데서 연락이 와서 이 대표를 맡을 수 없냐고 그 제안이 와서 고민하다가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싶어서 한국에 온 게 정확하게 10년 전인데요. 엄청나게 후회를 했습니다. 거기 망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가 뭔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그 미국의 그 어메리칸 센츄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한 70년 전에 그 설립자가 미국 사람들이 노후준비가 안 되는 거를 안타깝게 여겨서 그 옛날에 버스를 사서 전국을 다녔어요. 이분이요. 노후준비 해야 된다. 그래서 농부들, 그 다음에 광부들한테 금융의 중요성을 알리게 됐고요. 그분이 어메리칸 센츄리라는 엄청나게 큰 자선영사를 설립을 해서 와이프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자기 지분을 전부 그 병원에 기증을 하고 암 퇴치를 위해서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생각이 나서 나도 한국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버스를 샀습니다. 저도. 그래서 메리츠 버스를 사서 전국을 다녔어요. 부산도 가고. 그 다음에 큰 데 사인했습니다. 경제독립버스. 그래서 직접 제가 마케팅을 하고 해서 고객이 30만 명이 모였어요. 한국에서 제가 최초로 앱을 통해서 펀드에 가입하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버스 상관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리츠가 신뢰감 있는 회사 1등으로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하게 됐고,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내가 한국에 오길 잘했구나. 근데, 엄청난 일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한국일보 기자가 저를 완전히 그 자본으로 몰았어요. 5개 기사를 써서 그 사람은 기자상을 받고 저는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제가 이게 끝인가 보다. 그때 미국으로 와이프도 한국은 신기한 게 가족을 괴롭혀요. 우리 와이프한테 기자들이 전화가 와서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그게 없는데 희한하다. 한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다가 미국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기로 결정했다가 다시 한국에 와야 되겠다.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할 일이 생겼구나. 10년 동안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저는 한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새로운 10년의 시작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10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 되느냐, 후진국이 되느냐. 저는 너무 그게 느낍니다. 한국이 앞으로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는데 생각을 잘못하는 바람에 후진국으로 빠질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왜 사람들이 생각을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학교를 차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융학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거고요. 일부러 제가 약산동에 차렸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교육이에요. 금융교육. 금융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가 학원을 가면 안 된다. 학원 가지 말고 우리한테 와라.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공부 잘하는 거 쓸데없다. 몇 명 왔을까요? 네. 한 명 왔어요. 한 명. 한 명인데 엄마가 똑똑해요. 엄마가 연변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걔 너무 좋아.
그때 누가 많이 올까요? 60대 아줌마들이 제일 많이 와요. 너무 좋아요. 이 주식을 배우는 게 왜 이걸 몰랐을까? 그리고 후회합니다. 왜 후회할까요? 제일 잘못된 투자를 했어요. 뭐죠? 제일 잘못된 게 뭐죠? 자식한테 투자. 학원비에 투자하는 게 제일 바보같은 짓이에요. 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내 이걸 왜 진작 안 가르쳐줬느냐. 그래서 또 누가 많이 오냐면요. 탈북자들. 또 연변에서 오신 분들, 아니면 중국 국적 가신 분들. 왜 한국 사람들은 안 올까요? 그렇죠. 편견. 자본주의 살고 있으면서 자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죠. 왜 미국은 계속 강대국이 되고 일본은 강대국이 못됐을까요? 제가 1990년, 91년에 기억이 납니다. 우리 회사에서 그 일본에 대해서 회의를 하루 종일 했어요. 그 당시는 일본이 전 세계 넘버원이 될 거라고 예측했어요. 모든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 일본이 높았고 미국은 쓰러져가는 나라로 인식이 됐죠. 모든 걸 일본어로 배워야 된다.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회의를 한 결과 소름이 끼치는,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91년도에 겨울이었는데 일본은 망할 거다. 한국에 두셔야 된다. 그 당시에 한국은요 아주 보잘것없었어요. 일본의 경제 20분의 1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두셔야 된다. 제가 이런 데다가 스커트를 해놨는데 지금은 30년이 지났죠. 정확히. 너무너무 맞은 거예요. 한국은 엄청나게 성공했고 일본은 계속 30년 내내 하락을 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일본이 나쁘게 될 거라고 할까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민족,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족,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족, 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을 이해하는 국가는 계속 잘 돼요. 그게 어디죠? 네덜란드로 시작을 했고, 영국으로 됐고, 미국으로 갔고, 홍콩, 싱가포르로 갔죠. 다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족은 결국은 쓰러져요. 돈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 그 돈을 가르치는 나라가 어디죠? 어느 민족이죠? 유태인이죠. 유태인이 미국을 지배합니다. 유태인 인구가 미국의 2%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인종의 0.2%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은 뭘 가르칠까요? 태어나자부터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라. 큰 부자가 되라. 대신에 부자가 되는 이유가 확실하죠. 어려운 사람 도와줘. 그 돈에 대한 그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르치죠. 그게 결과적으로 유태인을 그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민족이 된 겁니다. 여러분 뉴욕이나 미국에 가면 전부 유태인이에요. 건물도 유태인. 부동산, 월스트리트 전부 유태인. 다 유태인이에요. 한국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빨리 일본화가 되고 있어요. 제일 최악이 뭐죠? 잘못된 교육이에요. 우리 돈을 가르치지 않고 구형도를 가르치죠. 우리 가장 안타까운 게 구형도를 가르치는 교육. 사람을 뽑을 때 시험으로 뽑는 나라, 이상한 나라죠. 구형도가 잘하는 거하고 부자가 되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반비례합니다. 공부를 못해야 하죠. 근데 한국은 공부를 잘하러 가르치죠.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공무원이 하고 싶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굉장히 좋게 보다가 갑자기 한국 갑자기 한국이 이렇게 됐지? 한국이 그 역동적인 데 어떻게 됐지? 왜 한국이 왜 잘못된 일본 모델을 가고 있지? 일본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거는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 땅에다 투자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미국은 어디다 투자했죠? 기업에 투자한 거예요. 일본은 모든 경쟁력이 일본에 뒤졌죠. 자동차도 이제 미국
미국 잘 타죠? 좀 유럽 차 아니면 일본 차, 한국 차 타죠? 또 저희가 모든 게 반도체도 일본하고 한국이 다 하죠. 미국은 망해야 되잖아요. 그죠? 미국은 뭘 했을까요? 금융이에요. 금융이라는 거를 유태인이 정리했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그 퇴직연금 제도의 개혁을 1970년도에 월급쟁이들의 돈을 10%씩 뺐습니다. 너 노후 준비 안 되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노후 준비 안 될 거 알아요. 그래서 월급쟁이들 10% 빼서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럼 못 찾아요. 60세까지. 강제예요. 대신 세금이 들어주죠. 그러니까 내 월급에서 무조건 떼어나가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들어오죠? 월스트리트로 들어와요. 주시장에 들어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생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글이 나오는 겁니다. 애플이 나오고 전혀 새로운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애플이 나오고 아마존이 나오고 그게 세상을 바꾼 거예요. 영리하죠. 일본은 어떻게 해요? 쪼다가요, 쪼다. 일본이 뭘 했죠? 일본 망친 사람 누굴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 대장성이야, 대장성. 공무원들. 공부 잘하는 게 바보들인 거예요.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이 정치를 쓰는 거예요. 동경제대 나온 사람들이 일본을 망친 겁니다. 지금도 망치고 있어요. 미국은 누가 움직이죠? 트럼프 부동산 재벌 있죠? 월스트리트 누가 다 재무부 장관 할까요? 다 골드만삭스 회장.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얘들 한국하고 일본은 무슨 고시 붙은 사람들. 한 번도 돈을 안 벌어본 사람이 죽이는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안타깝죠. 한국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한국을 그 엔진이 식은 나라입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장 우울한 나라. 왜 우울하죠?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하세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밤 11시까지 학원에 가서 그 등수 경쟁을 하는 거가 그 아이 행복할까요? 걔가 지금 악몽이에요. 한국 가장 불행한 나라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죠? 네? 여러분이죠. 엄마들이죠. 엄마들이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아이한테 불행하게 만들고 아이는 경쟁력이 없고 우리나라는 이제 후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금융문맹이라고 해요. 금융문맹. 금융문맹은 질병이다. 무서운 병이다. 한국의 금융문맹국 세계 1등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한국은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가장 안전한 나라. 지하철 엄청나게 깨끗하고 K-팝, K-팝 다 엄청나게 각광을 받는 나라인데 유일하게 안 가리키는 게 돈이죠. 돈을 일시키지 않고 돈이 중요한데 돈이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하죠. 그죠? 돈 얘기 여러분 자녀들하고 돈 얘기 안 해요? 해요? 다행이에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가난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부자인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현실감이 없이 자라게 되고 나중에는 취직이 안 되죠. 취직될 수가 없어요. 그게 제가 한국에서 10년 동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적이 많아졌어요. 학원에 가를 너무 미워합니다. 가는 데마다 학원 끊으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실제로 학원에 가서 우리 애 내일부터 안 나오니까 학원 원장이 혹시 존니 강의 들으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국 망칠 사람입니다. 미국은 맞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어머니 애가 공부 못하면 루저가 돼요. 어머니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시 미쳤구나.
그 등록을 하나 더 하고 나와요. 그게 확신이 없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은 자녀들 부자로 만들고 싶잖아요. 네? 공부 잘하는 거 필요해야 안 해요. 부자 만들면 되지 않아요? 학교는 꼴찌지만 학교는 꼴찌지만 부자가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가난한데 1등 하는 게 좋아요? 가난한데 1등 되기 좋아요? 제가 서울대 교수들한테 강의했어요. 한 몇 달 전에.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여기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후회해요. 서울대 교수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다 뭔가 공부 잘한다고 칭찬받고 했는데 왔는데 연봉은 어떻게 되죠? 연봉 한 1억 정도 되겠죠? 근데 퇴직금 다 썼습니다. 왜? 자식 결혼시키느라고. 퇴직금 얼마 남았죠? 비천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생각 안 한 거예요. 돈을 생각 안 한 겁니다. 돈이 중요한 걸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돈 공부할 거고요. 다 부자 됐었어요. 여러분 자녀들 부자 되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자 될 확률은 95%. 95%예요. 근데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회를 해야 되고요. 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예요. 부자들은 왼쪽 사람이에요. 그죠? 저 사람은 왜 부자가 됐을까요? 자본과 노동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과 노동자를 나눠지죠. 노동자가 부자가 돼요? 자본가가 부자가 돼요? 자본가죠. 여러분들 자본가를 키워야 돼요? 노동자를 키워야 돼요? 자본가. 말은 잘하세요. 근데 행동 거꾸로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좋은 데 가라고 그러죠. 네, 좋은 데 취직하라고 그러죠. 노동자예요? 자본가예요? 노동자. 신기하죠? 자본가를 키우겠다면서 실제로는 노동자를 키워요. 왜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왜 노동자를 키우려고 할까요? 옆집이 그렇게 하니까. 사회의 무리. 예? 옆집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요. 나라 정부에서도 이게 개최가 되는데 정부에서도 이게 이게 밑바탕이 안 되니까 다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정부가 가난하게 하면 그냥 가난해도 괜찮아요? 정부는 정부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부가 가난하게 한다고 해서 나도 가난해야 돼.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면 한국의 정부가 바뀌지 않는데 그럼 부자가 왜 나오죠? 부자가 나오잖아요. 한국에. 네. 그러니까 그 환경을 탓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은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난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노인층의 50%가 빈곤층이고요. 자살률 세계에서 1등이고 아이들 행복도가 세계에서 꼴찌고 아이들 자살률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안 바뀌었다면 우리 애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알자고요. 우리가 뭐가 잘못했는지. 외국은 어떻게 됐는지. 유태인들은 왜 부자가 됐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 부자는 자본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까지 동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 잘못됐죠. 우리 동의하시죠?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왜 가운데 뭐예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제일 놀란 게 너 뭐 할래?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 하겠대요. 35%의 대학생들이 공무원 하겠대요. 안정적입니다. 그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안정적이지가 않죠. 안정적으로 가난하죠. 안정적으로 가난한 죄송하지만 안 잘리는 거를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그게 금융 문명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위험을 택해야죠. 창업을 해야죠.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금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잘리면 안 잘하고 착각해요.
일본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종신고용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일본이 망한 거예요. 한 번 회사 들어가면은 안 나가는 세상은 변하는데 계속 인력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자본도 움직여야 되고. 일본은 딱 정적인 나라예요. 공부해라. 관리해라. 우리는 옛날에 직업이 두 개를 키웠었죠. 농사 짓는 거와 사또가 되는 거 두 개를 키웠어요. 과거 시험 보면 사또가 되죠. 지금 21세기에 살면서 사또 되려고 하는 거. 옛날에 사또가 되면 생사권도 있고 돈도 벌고 그거 다 좋았지만 지금은 훨씬 다른 세상이잖아요. 진짜 돈 버는 사람이 뭐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액션 있는 사람, 돈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돼요? 돈을 이해하라 가르쳐줘. 유태인처럼 어렸을 때부터 돈을 가르쳐줘. 투자를 가르쳐줘. 주식이 뭔지 가르쳐줘. 우리는 일치 안 하죠. 딴 거 하지 마. 딴 거 하지 마. 공부만 해. 그렇게 그 아이가 대학교 졸업했을 때 그 아이한테 물어보죠. 너 뭐 할래? 한국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뭐 할래? 놀랍게도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워.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한 거예요. 근데 그 공부가 좋은 공부일까요? 나쁜 공부일까요? 나쁜 공부예요. 남을 쓰러뜨리라는 교육이에요. 남을 쓰러뜨려. 넌 쟤를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평생은 나와서 남을 이기는 거, 남을 괴롭히는 거를 그거를 교육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가 혼탁해지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회에 악이 돼버려요. 사기를 많이 치게 되고 어쨌든 간에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라고 해야 돼요. 놀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거예요. 유태인은요 절대로 공부 잘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가 하고 싶은 거 잘하라. 근데 하버드의 몇 퍼센트가 유태인일까요? 80. 네? 80%. 너무했다 그러면. 미국이 2%밖에 안 되는데 30%. 예일도 30%, 프린스턴 30%. 왜 하버드는 유태인을 뽑을까요? 하버드는요 그 영리한 거예요. 그것도 돈이에요. 이 아이가 나왔을 때 부자가 될 확률이 있을까? 아니면 그냥 비실비실한 애가 될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비실비실하거든요. 근데 유태인들 보면 얘는 영화 배우가 되겠구나. 얘는 영화 감독이 되겠구나. 얘는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구나. 그래서 뽑아요. 한국 무조건 공부 순으로 뽑잖아요. 가장 바보 같은 거예요. 공부는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한국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요. 학원 갑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엄마가 하니까 공부해요. 나왔는데 난 몰라요. 나는 근데 공부 좋아하는 애가 있고 나 싫어하는 애 있죠. 공부 싫어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한국은 지옥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모험을 가르치죠. 모험. 실패해도 좋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 왜 오른쪽은 뭐죠? 돈이 일하게 하는 사람과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돈이 일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공부를 안 했어요. 돈이 일하게 됩니다. 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고요. 부자를 계속 부자를 만들어줘요. 무슨 예가 있고 한국에 좋은 예가 있죠.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멍청하게 더 부자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여러분 학원이 얼마나 돈 많이 버는지 아세요? 스타 강사들 1년에 200억, 300억 봅니다. 누가 부자를 만들어줬죠? 엄마도 그렇죠. 그래서 자기 월급에 500만 원 월급 중에서 200만 원으로 애들 학원비를 내는데 학원들은 돈을 떼돈을 버는데 우리 애는 부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취직도 안 돼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끊임없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자를 더 부자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루이비통 사장이 세계에서 몇 번째 부자일까요?
한 5번째 부자예요. 누가 부자 만들어줬죠? 한국의 아줌마들이. 한국 아줌마들이에요. 샤넬, 루이비통 다 매출의 3분의 1이 한국에서 와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은 5만 원짜리를 1,0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샤넬이라 이럴 때문에 멍청하죠. 너무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 시험을 안 씁니다. 한국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도 좋은데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왜 한국의 여대생들이 샤넬을 좋아할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한국은 그런 것들이 많아. 금융교육을 안 시켰다. 돈교육을 안 시켰다. 멍청한 교육을 시켰다. 이겁니다. 뒷걸음하고 월급을 주고 다 뺏어가죠. 부자들. 과일을 뺏어가고 명품을 뺏어가고 아파트를 뺏어가고 다 뺏어갑니다. 다 부자를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금융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험도 필요 없는 보험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부자가 되죠? 보험회사가 부자. 금융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금융지식이 없는 거 금융문맹 또 엄청나게 사기도 많이 당하죠. 사기 엄청 당해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배워야 돼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완전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복리를 이해해야 돼요. 복리. 복리 들어보셨어요? 복리가 뭐예요? 이자. 근데 실제로 실감은 안 나죠? 실감은 안 난다. 여러분 내가 오늘 10억씩 드린다고 가정하고요. 아니면 한 달에 드리겠다. 근데 100원, 오늘부터 시작해서 100원, 내일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3200원, 6400원, 12800원, 수입이 천천해요. 다 열흘 지났나요? 아직 10만원도 안 넘었어요. 30일 되는 날 내가 그 돈 드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 솔직하게 이게 솔직하게 A 마음 가는 대로 솔직하게 비요? 진짜로요? A 그쵸 15년 돈이 큰데 우리가 100원, 200원, 400원 해봐야 30일 되는 날 그리고 그렇게 클까? 근데 답이 B예요. 얼마일까요 B가요? 네? 10억보다 커요. 놀라지 마세요. 530억이에요. 530억이에요. 계산해보세요. 한 달. 그래서 복리의 마법이에요. 그래서 이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는 그래서 마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처음에 20일 동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나머지 닷새에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저렇게 큰 부자가 된 거는 60세 이후에 그때는 돈벼락을 맞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재벌들 다 조단위의 부자죠? 그 사람들 30년 전에 자기가 조단위의 부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죠.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몇 조의 재산이 된 겁니다. 우리 아이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될 확률은 거의 100%다. 시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10살짜리 아이가 50년 동안 투자하게 되면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성인식 때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내 친척들이 3가지를 갖고 와요. 뭘 갖고 올까요? 시계를, 스무시계. 아이들한테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시간이 중요하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2번째, 성경책을 가져오고, 3번째, 현금을 갖고 옵니다. 이 돈으로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라. 그 13살부터 투자를 해라. 그게 결과적으로 유태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를 만든 겁니다. 한국 몇 살부터 투자하죠? 60세. 아참 늦었구나. 늦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한테 이걸 가르쳐주면 부자가 되기 전에 부자가 돼요. 근데 며느리들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며느리들은 금융문맹이고
대한민국 거의 금융분쟁이에요. 저는 우리 와이프랑 미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생겼을까요? 우리 와이프 친구들이 다 이 바이러스 보균자예요 가난하게 되는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너 백신 맞아야 되겠다. 친구도 만나지 마라. 저 사람 다 가난하게 된다. 다 가난해요. 진짜 다 가난해요. 부자인 척을 해요. 고급 식당 가야 되고, 꼭 강남에 살아야 되고, 자동차 뭐 사야 되고, 바보예요, 바보. 진짜 부자들은요, 부자인 척을 안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부자인 척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또 과외를 해야 되죠. 그렇게 뒤죽박죽이죠. 플랜이 없어요. 여러분들 은퇴할 때쯤 얼마나 돈 있어야 될까요? 계산 안 해봤죠? 50억? 20억. 20억이면은 아주 간신히 살죠. 왜냐하면 내 1년 생활비에 25배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은퇴할 때, 오늘부터 은퇴한다 그러면 내가 1년 생활비가 1억이다. 그러면 25억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사람마다 틀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끌어야 될 게 뭘 끌어야 됩니까? 끌어야 돼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얘기했어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당신은 평생 일을 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가지예요, 여러분. 사교육 끊어야 돼.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하게 해야 돼. 농담이 아닙니다. 공부 잘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공부 잘할 필요 없어요. 그거야 공부 잘하느냐 성격이 나빠. 공부 못하고 성격이 좋아. 왜? 엄마한테 미안하거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까칠까칠해요. 제가 여러분 절대로 보내지 말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 보내지 마세요. 제가 거기 강의 너무나 많이 갔어요. 아이들이 눈동자가 너무 흐릿해요. 그 애들이 공격적이에요. 옆에 애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너무너무 어둡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사회를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이 탄탄한 아이가 돼야 된다. 동료를 도와주고. 유일하게 왕따로 나가 있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애를 괴롭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애를 괴롭히잖아요. 무조건 퇴학이에요. 용서 안 해요. 어떻게 같은 학교의 친구를 괴롭히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 왕따 시킬 애들 없냐 그랬더니 그러면 걔는 친구들이 왕따 시킬걸? 우리는 그 구형수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애들이 정말로 자기가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죠. 수능 시험 1등급, 2등급, 3등급 하잖아요. 좀 정말로 미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서울이는 등급을 매기지만 우리 아이들 등급을 매긴다는 게 나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바보 아닌가? 우리 애가 뭐가 먼저 3등급이죠? 미쳐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어. 우리 아이를 등급을 매기는 이런 미친 시스템이 어딨어요? 또 취직시험도 그래요. 취직시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회사 들어가는데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회사 들어가는데 시험을 보죠? 이 아이가 얼마나 고액들을 잘 다루나, 얼마나 인격이 좋은가, 그렇게 뽑아야 되지 않아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동차, 서울에서 항상 전부 자동차가 있는 것도 신기해요. 그 젊은 사회초년생들 전부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안 돼요, 서울에서는. 전부 차를 몰고 다녀요. 제가 오늘 낮에 또 강연이 있었습니다. 뭐죠? 갑자기 그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키장, 경기도 광주의 스키
곤지암이 곤지암 맞아요. 곤지암에 거기 어떤 기업에 강행 요청이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제 그 교통선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기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분만 가는 기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저는 한숨을 났어요. 여기 차로 갔다 왔다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차를 갖고 가더라고요. 차를 갖고, 젊은 사람들이 차를 갖고 있는 거는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걸로 주식을 사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근데 미국에서는 당연히 차가 없죠. 젊은 사람들. 미국에 사는 사람들. 보험, 여러분 보험 다 들고 계실까요? 보험은 대부분 필요 없는 거예요. 보험은 너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보험은 내가 갖고 있는 걸 지키는 거지, 보험으로 너 준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보험은 필요 없고요. 라이프 스타일, 한국에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대부분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해요. 비싼 백을 사고, 비싼 시계를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여행을만 가고.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돈을 못 써도 돼요. 그게 젊은 사람.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근데 저는 TV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TV가 너무 나쁜 영향을 끼쳐요. 연예인들이 떼어나와갖고, 막 그냥 쓰는 거, 그게 일본식이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자연인. 보시는 남자가 제일 좋아한대요. 산에 들어가면 되지. 나중에 돈 없으면 산에 들어가서 거기 살다가 저기 늑대하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 와이프는 어디가 있지? 저 사람 애들은 어디가 있지? 그러니까 이건 국민이 미칠 거예요. 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열심히 일한 당신 열심히 할 필요 없다. 떠나.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TV 프로그램. 전부 맛집, 여행. 그거 다 괜찮다고 거짓말 하죠. 진짜 돈 버는 사람 누구죠? 연예인들이죠. 미국 프로그램은요, 그런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 프로그램은 대부분 뉴스, 아니면 금융교육, 토론, 이렇게 대부분입니다. 한국은 그냥 TV 프로그램만 전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돈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연예인 뭐든 부동산 못 샀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지 않고. 또 주식 TV 방송은 뭐하죠? 한국의 주식 방송은 절대 보면 안 돼요. 한국 주식 방송. 그거는 다 온 국민이 도박하라고. 맨날 차트 보여주고, 이거는 언제 사고, 이거 사면 대박이고, 뭐. 그러니까 온 국민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되는 건 뭐예요? 증권회사죠. 그러니까 온 곳곳이 다 쥐에 맞춘 거예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금융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한국에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한국에서 필요한 세 가지는 금융교육입니다. 두 번째로 창업정신. 세 번째 뭘까요? 여성이에요, 여성. 여성 인력을 우리나라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매일 싸우죠. 정치인들은 싸움을 붙입니다. 남자, 여자. 그게 컨트롤하기 쉽거든요.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은 절대로 싸우지 않죠. 그래서 일본이 요새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죠. 그 이유가 여성 때문에. 여성 인력에 대해서 일본이 정신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는데 여성 인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에서 차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임원들 여성 비율이 높아야 되고 해갖고 일본 기업들이, 일본 어느 정도 갔냐면요, 여성 비율이 낮은 회사는 아예 투자를 못하게 법을 금지시켜버렸어요. 일본 연금이.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여성을 구하는다고. 그래서 일본이 항상 꼴찌였고 여성 지수가 일본이 꼴찌였고 한국이 꼴찌에서 두 번째였거든요. 지금 이제 월드컵이 한국이 꼴찌예요. 일본은 확 올라갔어요. 근데 여성, 창업정신, 금융문맹 세 개가 다 꼴찌예요. 그게 금융문맹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죠. 그 대가가 뭐죠? 출산여성의 꼴찌, 고령화 세계에서 1등, 그 다음에 노인층의 빈곤율 세계에서 1등, 노인층의 자살률 세계에서 1등, 아이들 자살률 세계에서 1등. 우리가 치르는 대가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녀들 세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하다. 돈을 일시켜라. 그 다음에 네가 경제력을 가지려고 하면 국영수가 아니다. 창업을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찾아라. 유태인들은요 절대로 공부 잘하는 얘기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요? 네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거기서 이렇게 해라.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이게 제가 제일 미치광이 들려요. 가난하게 되려고 저렇게 노력을 할까? 전 세계에서 저 환경은 처음입니다. 미국에서 샤넬 파는 고급 백화점은요 다 파산 선고를 했습니다. 블루men데 뭐 샤스큐스 다 파산 선고했어요. 장사가 안 돼요. 한국은 난리가 납니다. 그런 명품 백화점. 전 세계에서 가장 신기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벤츠가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럴까? 특히 돈이 있는 사람이야, 돈이 없는 사람들도 전부 멋있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에서 저는 이제 샤넬백이 뭔지 모르고,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는 딱 보면 저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거 한 50만 원? 2천만 원이래, 2천만 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액티브 인컴이 있고 패시브 인컴이 있는데 미국에서 많이 가르쳐줘요. 일생을 살면서 액티브 인컴과 패시브 인컴을 같이 있어야 된다. 액티브 인컴은 노동력을 버는 게 액티브 인컴이에요. 월급, 그 사업. 패시브 인컴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이에요. 그게 없으면 큰일 나죠. 근데 패시브 인컴은 한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죠? 불로소득이라고. 불로소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한국 나쁘다고 얘기해요. 세금 낼 때 나쁜 거죠. 세금 낼 때 나쁜 거죠. 어떻게? 세금 낼 때. 불로소득 다 세금으로 뺏어가니까. 세금은 다 싫어하니까. 근데 어쨌든 불로소득이 없는 게 문제죠. 여러분 은퇴했을 때 소득이 월급은 안 받지만 다른 데서 소득이 와 있죠. 배당금, 이자 소득이 세죠. 그럼 부동산은 뭘까요? 부동산은 패시브 인컴이에요, 액티브 인컴이에요? 네?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왜냐하면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집주인 하게 되면 월세 받아야 되고, 월세 안 받으면 또 그 받으러 다녀야 되죠. 또 집이면 또 새로운 세입자 구하러 다녀야 되죠. 근데 정말 한국 부동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 봐요. 특히 상호 건물이 심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이 그랬고요. 이게 그 한국에서 많은 이제 그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연예인이 뭐 500억 주고 샀는데 그게 1000억이 될까? 다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산할 줄 몰라요.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될지. 부동산 만약에 100억 주고 사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런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월세가 유리한지 지금 사는 게 유리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심각하죠. 노인층의 빈곤율이 세계 1등이고 노인이 은퇴하지 못하는 나라죠. 끔찍합니다. 한국에 노력하는 엄청나요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 아무것도 안 해요. 정부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지식이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왜 아는 게 없죠?
공부만 잘해서 그래요. 공부만 잘해서 그래요. 여러분 출산율 올리는 방법은 뭘까요? 출산율 올리려고 그러면 가장 간단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애를 봐주면 돼요? 아니에요. 교육비. 수능시험 없애면요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SAT 없애요. 그리고 서울대를 없애야 돼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대학교를 다 지방으로 쓰잖아요. 하버드는 보스턴에 있죠. 그 다음에 UPen는 펜실베니아에 있죠. 전부 대학교가 분산되어 있어요. 한국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서울에 있는 거예요. 좋은 학교. 우리나라는 걸 가장 좋은 거는 학교로 가는 건데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 공무원들.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따라갑니다. 일본은 계속 멍청하게 실패만 합니다. 일본은 그 지방이 소멸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일본은 지방 소멸되니까 뭘 했을까요? 양로원을 지방에서 다 세운 거예요. 노인들이 그쪽에 가면 인구가 가장 멍청하죠. 노인이 될수록 서울에 살아야 되죠. 젊었을 때 지방에 가더라도 왜 그렇죠? 병원에 간다고 해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데 일본 공무원들은 몰랐던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래요. 제가 한국에 너무 안타까운 게 한국에 제가 강연을 많이 갑니다. 그 지방에 눈에 띄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데 갔더니 인구가 2만 명이래요. 근데 예산이 많아요. 뭘 하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관공서를 멋있게 져요. 매체업 주고. 너무 그 돈에 왜 투자할 생각을 안 할까? 왜 땅에다 투자할까요? 일본이 한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교육이라는 거. 그 돈 가지고 500억 제가 태백여고를 가서 강연을 했어요. 그 학교가 금융학교로 변한다고 해서 근데 그 공무원들 시장 다 와갖고서 이제 태백을 살려야 된다. 근데 태백여고가 그 핸드볼로 유명하대요. 올림픽에서 핸드볼로. 근데 지금 골키퍼가 없대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생각이 뭐냐? 외국 중국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다 살려야 되겠다. 그럴 계획을 사고 있는데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기숙사를 300억 주고 쉬는 거예요. 거기서 초청받는 딴 얘기 할 수는 없으니까 얘기를 못했지만 너무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 거로 투자를 해야지. 건물 짓기 아니고.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도덕성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요. 투자를 잘했고, 호기심이 많았고, 집이 평범하죠.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죠. 긍정적. 근데 한국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건 아니지만 굉장히 냉소적인 경우가 그러니까 말도 꼰대라고 그러고 뭐랄까요, 나이 갭에 대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그게 그런 대화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육을 전부 핸드폰으로 배웠고 유튜브로 배웠고 진짜로 대화 같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죠. 유태인들이 왜 부자가 됐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합니다. 왜 부자가 됐을까? 결론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구나. 유태인들은 금요일날은 반드시 식구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 뉴욕에 가면요, 유태인들은 무조건 해가 지기 전 집에 들어가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서 저녁식을 같이 합니다. 아, 이거요. 저녁을 같이 먹는다. 한국은 저녁 같이 먹나요? 안 먹나요? 못 먹죠. 제가 학원에 가니까. 엄마는 옆집 엄마하고 커피숍에 가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이게 우리도 모르게 이제 가다 보면 10년 후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경쟁력에서 밀리게 됩니다. 일본이 어떻죠, 일본? 일본은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일본은 그 좀비 기업이라고 해요. 망했어야 되는 기업이 망하지 않아서 암세포가 돼요. 그게 20만 개. 새로운 기업이 안 나와요. 일본을 망하게 하는 뭘까요? 장인정신이에요. 장인정신. 세상 변하고 있는데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요. 아직도 팩스를 쓰고 있고. 여러분 일본 가면 아시죠? 카드도 안 받죠? 현금밖에 안 받죠? 중국에 가면 어떠죠? 중국 가면 또 거기 또 중국 QR코드죠? 거기 카드도 안 받아요. 그죠? 중국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국이 엄청난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 중국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중국을 밀릴까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기자동차, 중국에서 나온 전기자동차 샤오미가 만든 거 보고 저는 기절을 했어요. 와, 이거 큰일 났구나. 한국은 큰일 났구나. 그래서 돈 생기면, 여러분 돈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월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해요? 네?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돈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하냐? 네? 술집 가요. 술집 가거나 아니면 뭐, 카드 갚거나 핸드폰 바꾸거나 그런 거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금융교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 바보들아, 이 세상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돈이잖아요. 돈. 그럼 돈이 만약에 100만 원 생기거나 500만 원 생기거나 제일 먼저 뛰어야 될 게 뭘까요? 나를 위한 노후준비. 그래서 무조건 10% 20%는 뛰어라. 너부터 페이해라. 그거예요. 너부터 페이해라. 근데 한국은 다 쓰고 나서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냥 카드비만 갖고 나가 인생 그걸 끝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영리한 게 미국 사람들 월급쟁이들한테 강제한 이유가 그겁니다. 돈 월급에서 무조건 떼어라. 그게 미국의 그 사공기라는 제도입니다. 60세까지 놓쳐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투자했더니 그게 나중에 100만 불 되고 200만 불 되고 300만 불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러니까 정부가 똑똑한 거죠. 그걸 디자인한 게 누구냐? 미국이. 한국은 아무도 안 가르쳐요. 연금저축법도 뭐고 퇴직연금이 뭐고 아무도 안 가르쳐요. 아무도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칠까요? 국민들이 똑똑하면 안 돼요. 금융기관들은 똑똑하면 사기치기가 어려워요. 보험회사, 여러분 보험을 왜 들지 말아야 되는지 알죠? 20년 있다가 원금 주는 거예요. 보험은 절대로 안 되죠. 근데 전부 보험 들고 있죠. 왜냐면 똑똑하면 보험회사 돈을 못 벌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산후조리원에 전화를 다 했습니다. 내가 방문하겠다.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한테 주식 투자해야 된다. 100% 거절잖아요. 근데 보험회사는 괜찮대. 아, 세상에. 이게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자녀들 태어나자부터 주식에 투자해야 되죠. 그럼 그 아이는 부자가 되기 싫어도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자본가로 키워야 되고요. 자본가 되는 거는 창업을 하거나 주식을 투자하거나 둘 다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 그 주스도 팔아보고 하고 하는 이유가 돈을 벌어보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맥도날드에 가서 일해봐라. 그럼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 알거든요. 이게 돈이 벌기 얼마나 힘든 건지 알거든요. 한국은 엄마들이 맥도날드 일한다고 그러면 엄마들은 때리겠죠. 새끼야 너 그 시간에 공부해 그러죠. 그게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태인이죠. 참, 이게 제가 길거리를 제가 대치동에서 저 스쿨버스 공부에 너무 화가 나갔고요. 저 유치원 스쿨버스에 잠을 자지 말라고 하는 미친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좀 심각합니다. 이건 아동학대예요. 아동학대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보면요. 끔찍하거든요. 예, 미친 거죠. 대충 버스에. 자세히도 보시네. 저걸 거다. 자세히도 보시네.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뭐가 보여야 되는 거야? 반포 한번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반포라고 좀 강남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요한 결정 내려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하게 운동을 해야 돼. 거부 운동을 해야 돼. 수학 시험 보고 저는 기절을 했어요. 한국 수학 시험 보고. 근데 노벨상 받는 거예요. 노벨상 받으라고 하는 애들이 하는 거를 우리가 시키고 있죠. 애들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야 학원이 돈을 벌죠. 그러니까 미국의 수학은요, 정말로 중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고등학교. 근데 진짜 노벨상 받는 사람은 어디서 나오죠? 미국에서 나와요. 신기하죠? 왜 한국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수학 좋아하는 애만 해라. 수학 좋아하는 애를 미국에서는 좋아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 싫어하죠. 너무 재미없는 애니까. 미국에서는 여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애를 제일 헤이트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 유태인들이 동쪽도 가고 남쪽도 가고 이거 하고 싶은 대로 가요. 한국은 뭐죠? 1, 2, 3등만 하고 나머지 다 들러리예요. 다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얘가 약간 문제가 있는 애를 취급받는 게 한국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꼴찌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완전히 공부 잘하는 걸 포기한 애들은 기회가 있어요. 가장 기회가 없는 애들이 애매한 애들. 한 10등한 애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예 꼴찌하는 게 진짜 걔는 기회가 많아요. 제가 KBS의 아침마당에서 보고 내가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두 부부가 나왔는데 저는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너무 감명을 받아요. 그분이 댄스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이 남자가. 근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냥 댄스만 했어요. 근데 기회가 없어서 댄스 가수가 못 되고 이제 당연히 학교에서는 전교에서 꼴찌했고 대학교를 못 갔고 근데 어떤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자. 근데 신부 집에서 청산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둘이서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서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는데 제가 너무 감명받은 거는 50불을 버는 거예요. 50불을 벌어서 와이프한테 주니까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야 50불을 넣는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만약에 5,000불을 갖다 주면 완전히 팔짝팔짝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국리하다가 뭐를 팔았는지 아세요? 유타에서 한국의 컵밥을 팔았어요. 그래서 도심에서 오피스가 많은 데 가서 컵밥을 팔았는데 한국 컵밥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엄청 맛있죠. 줄이 쫙 쓴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 고객 서비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춤을 춘 거예요. 이 사람 장점은 춤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완전히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로 올립니다, 사람들이. 그걸 찍어갖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프랜차이즈 하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이 그 카트가, 그 카트가 5천 개가 된 거예요. 최고로 된 겁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잘 쓰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무원 하고 있겠죠. 아니면 대학 교수님? 대학 교수님? 공부 못한 게 블레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한국밖에 안 가는 데는 남을 이기는 교육을 받아서 뭐가 좋아요? 지금 한국이 심각하죠. 한국이 심각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창업 비율이 40%예요. 한국과 일본만 창업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엄마가 못하게. 야, 쓸데없이 왜? 위험한 거예요. 직장 생활에. 그래서 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조 단위의 부자가 나오는 숫자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50%가 미국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국. 한국은 나오다 말다 해요. 일본은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창의적인 기업, 혁신적인 기업이 어느 나라가 많이 나오느냐를 결정됩니다. 미국 교육은 끊임없이 그런 교육이에요. 남이 안 한 거예요. 미국에서 흑인들이 인구의 25%가 흑인이에요. 흑인이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하죠. 가난해. 왜 가난할까요? 흑인은요, 들어오는 시간과 나가는 시간이 몇 분이 안 남아요.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써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들어와서 소비를 나가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합니다. 한국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많아요. 왜? 카드. 또 백화점 VIP 되고 싶어갖고 또 말도 안 되는 VIP로 유지하려고 또 얼마에 또 써요. 바보죠. 그래서 세레나 윌리엄스 아시죠? 테니스 스타? 흑인이죠. 세레나 윌리엄스가. 흑인들은 왜 가난할까? 그래서 이 사람이 투자회사를 차립니다. 투자회사를 차려서 흑인들 창업자금으로 돈을 내주기 시작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흑인이어야 될 것, 그 다음에 남들이 안 한 거 해야 될 것. 그걸 했더니 최근에 텔레비에 나왔어요. TV에 나와서 세레나 윌리엄스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세계 챔피언을 여러 번 했으니까. 근데 그 돈 번 거는 너무 뻥카비였더라고요. 내가 투자를 해서 흑인 아이가 기업을 만들고 그래서 돈을 번 거는 그보다 훨씬 수십 배 크다는 거를 가서 얘기한 거예요. 흑인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블랙 캐피탈리즘이라고 해요. 흑인 자본주의. 우리 한국에 제가 하고 싶은 게 K 캐피탈리즘. 한국의 자본주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 아이를 학원에서 해방시켜요. 그 운동을 제가 하랍니다. 공부 못하면 상주. 누가 더 꼴찌를 먼저 하나. 그런 아이들이 대한민국 뒤집어질 겁니다. 더 이상 남을 괴롭히는 게 공부가 아니고 남을 도와주는 공부. 내가 부자가 되는 이유가 분명하죠. 유태인들은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어서. 창업들 다 그런 선한 말씀 나오는 거예요. 창업하는 미국의 창업은 영어로 unmet needs라는 말을 써요. unmet needs가 뭐냐면 왜 불편한 거를 왜 고치려고 하지 않을까? 그 창업들은 전부 불편한 걸 고치다가 나온 거예요. 아마존이 어디서 나왔죠? 아마존은 자기 집 차고에서 설립했어요.
제목 베조스라는 사람. 그 아이디어가 뭔지 아세요? 아마존의 아이디어는 왜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면서 왜 책은 흔치 않게 구입을 안 할까?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됐죠. 창업들은 다 그런 겁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불편한 거. 그리고 우버도 마찬가지죠. 내 차가 있는데 나는 차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이거를 내가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남는 시간에. 그래서 우버가 나온 거예요.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근데 한국은 우버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냈죠. 한국을 쫓아낸 나라예요. 혁신적인 거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나중에 생각하니까 내가 오는 게 싫었구나. 내가 공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금융교육하는 게 어떤 사람한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모함, 그 기자, 그 사람 저를 쫓아낸 거죠. 그걸 깨닫는데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이 거대한 음모가 있었구나. 한국 사회가 변하는 거는 그 틀을 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요. 엄마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거. 공부 못해서 상관없다. 아이고. 그 주식 투자 시간이 많이 났는데 제가 몇 분 시간 있나요? 네, 충분하게 하셔도 돼요. 쉬었다 하셔도 되고 힘드신 분이. 한 5시간 했는데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 투자를 왜 실패할까요, 사람들? 공부를 안 해서. 선택 잘못했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가격을 맞춘 게 아니에요. 시간에 투자하는 시간.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옛날에 20년 전에 삼성전자 살 때는 이 회사 싹시 보이는구나. 이 회사 직원들이 똑똑하구나. 이 회사 내가 투자하면 돈을 벌겠구나. 간단해. 그럼 이 회사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난 돈만 생기면 여기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된 사람들의 주식 투자에서 부자 된 사람들 농담으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을까요? 비밀번호 잃어버린 사람, 감옥에 간 사람, 이민 간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새 정보 증거방송 보면 뭐가 나오죠? 전문가가 나와서 차트가 어떻고 일봉이 어떻고 뭐 181봉이 저 미쳤구나 이거라. 저걸 어떻게 알아? 다 무시될게요. 근데 전부 그걸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어봐요. 주식 투자 하고 계세요? 제가 주식 투자 하냐고 물어본 거는 예스 노만 대답하면 되죠?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아이, 말 30%예요. 내가 언제 그거 물어봤어요? 다 도박이에요, 도박. 무슨 주식 갖고 있어야 얘기해야죠. 나는 뭐 갖고 있어요? 나는 테슬라 갖고 있어요. 나는 삼성전자 갖고 있어요. 나는 ETF 갖고 있어요. S&P 500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한국 사람 얼마 벌었어? 아니,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요, 어느 날은. 그럼 주식이 좋았던 날에. 오늘 50만 원 벌었어. 그 다음날 울산이에요. 오늘 100만 원 날라갔어. 온 국민이 도박꾼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융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 주식을 사거나 ETF를 사거나 내가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죠. 내가 테슬라를 살다고 그러면 야,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어떻게 되겠구나. 전기자동차 어떻게 돈을 버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주식정리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밤새 그걸 봐야죠.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하나. 그 시간에 우리 한국은 국영수 배우고 있죠. 또 국영수 배우는 학원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학원에서 공부할 것 같아요? 다 자요. 100% 잡니다. 그 아이들 불행하고 우리 어머니 불행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100% 배신하는 거 아시죠? 아들은 이래 보여야 돼. 저는 아들만 둘이거든요. 절대 돈 안 써요. 어렸을 때부터 돈 안 쓴다. 아빠 돈 없다. 분명하게 우리 애들은 절대로 아빠 돈 달라고 안 해. 자, 굶어먹는 거지. 자존심이.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시작해서 얘기하죠. 50만 원씩 투자했을 때 어느 살이 되면 50만 원 가지고 입어도 돼요. 근데 시간이 늦을 것 같죠. 그 4%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 노후 준비할 때 4%. 그 25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한국은 이 배당부터 갖고 있는 인구가 10%밖에 안 돼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일본이 그랬습니다. 일본은 30년 내내 부동산이 하락을 왔어요. 가장 나쁜 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괜찮아요. 근데 해마다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서워. 뭐 해마다 3% 떨어지고 희망을 갖다가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30년 내내 일본이 그 일을 해요. 근데 왜 부동산이 빠질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 사요. 못 사요. 그게 떡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하잖아요. 큰 집이 필요 없죠. 그래서 미국은 어떠냐? 지금 아파트를 개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아파트를 어떻게 하느냐? 다 부셔요. 다 부시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엌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응접실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세가 확 내려가죠. 대신에 1층, 2층을 갖다가 큰 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응접실 대신에 친구들 찾아오면 거기서 지내는 거고요. 부엌도 큰 부엌이 있어요. 거기서 해먹거나 외식하거나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그게 필요한데 지금 없죠. 한국 전부 그렇게 짓고 있죠. 전부 비나파트가 되고요. 근데 왜 질까요? 왜 질까요? 좋아하는 수익. 네? 건설회사는 뺏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근데 그 막차죠. 제가 볼 때 안 팔릴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 제가 절대 아파트 사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 사지 말라고. 나중에 큰 후회는 월세가 유리한. 월세가 100배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월세는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금융공백이. 월세는 버리는 돈이 아니에요. 그걸 따질 줄 알아야 되죠. 집을 산다는 거는 자산을 사는 게 아니에요. 부채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이 실패하는 거는 주식이 보고 그 다음에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고 주식하고 도박하고 투자를 모르는 거고요. 은행들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여러분 연금저축보다 계좌 있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놀랍다.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같이 계좌하세요. 전부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삼성증권도 좋고 미래증권도 좋고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깜짝 놀랐네요. 여기가 최악이네. 말을 안 해도 다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말을 왜 안 해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ETF 사세요. ETF가 뭔지 아세요? 네. 그렇죠. 그거 사세요. 하루에 10,000원도 좋고 커피 사 먹지 말고 백 사지 말고 지금 투자해야 됩니다.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자녀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자녀들하고 같이 주식 공부하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자식하고 주식 공부해야 돼요. 부자 되는 거 같이 하는 겁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한국의 문제는 엄마하고 애들하고 대화가 별로 없죠. 대화가 없죠.
그게 심각해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내하고 대화를 여는 걸 가장 재미난 게 주식이에요. 그게 제가 파주에서 파주 영어마을에서 패밀리 캠프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았던 거는 내가 사교육을 끊어라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설득이 되면 남편이 설득이 안 되고 또 남편이 설득이 되면 또 와이프가 설득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같이 와서 교육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때 많이 왔어요. 파주의 영어마을에.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였는데 딱 들어올 때 보면 알아요. 제 억지로 왔구나. 우리 딸 엄마 강제로 끌고 온 걸 알아요. 얼굴이 이렇게 막 울상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은 다 엄청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서 사는 기억이 났는데 딸하고 엄마하고 정말 대화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자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울면서 얘기해요. 처음으로 딸이 자기한테 말을 걸었거든요. 엄마, 우리 부자 돼야 되겠다. 너 왜 그런 큰일 나겠다. 너 왜 잘했어. 그래서 둘이서 울었대요. 그게 진정한 때문이에요. 돈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돈 때문에 이혼하고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안 찾아오고 돈 때문에 원수됩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똑같아요. 돈은 귀하게 해야 돼요. 돈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럼 부자나 가난한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부자는 평생 부자일 것 같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의 유학생들의 그 옛날에 유학 온다는 건요 엄청난 부자예요. 한국에서 진짜 5% 하는 부자들만 유학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무지하게 가난했고 저는 이제 닥치는 대로 일했고 아르바이트하고 막 했었죠.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친구들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몇십 년 지났죠. 20, 30년 지나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봅니다. 놀랍게도 100% 그지예요. 100% 그지예요. 한 친구는 이혼하고 노숙자 생활하고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돈 벌어보는 걸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죠. 쓰는 것만 물쓰듯이 똑같아. 그래서 건물이 여러 개 있었는데 하나 팔고 두 개 팔고 세 개 팔고 술집에 갔었어. 그러다 보니까 30년 내내 일 한 번도 안 하고 다 써버린 거죠. 100% 가난해요. 돈을 안 가르쳐요.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그거를 영리하니까 제대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금융기업을 하는 거예요. 돈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아이들한테 카드 주죠. 기주지 말라고. 그게 굉장히 잘못됐죠. 우리 아이가 기가 죽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어떻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카드를 주고 쓰고 걸 쓰라고. 그건 최악의 겁니다. 궁핍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연금저축권은 무조건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 퇴직연금의 주식 비율이 세계에서 꼴찌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은 월급쟁이들한테 강제로 돈을 투자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 된 겁니다. 이것은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빅쇼시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오른쪽 사람은 투자가, 왼쪽 사람이죠. 왼쪽 사람은 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겉으로 보면 멋있지만 저 사람은 매일 사고 파는 사람이에요. 진짜 투자가 아니라 오른쪽 사람. 투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제일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럼 100% 망합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이죠.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내일부터 학원 끊어야 되고요. 어렵죠? 네, 해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 점검 해야 되고요. 자동차 필요 없습니다. 커피, 여행 주례.
여행지만 그만 가야 돼요. 어떤 젊은 친구는 1년에 4번 여행을 가서 일본을 간대요. 왜 일본 가냐 했더니 우동 먹으러 간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부터 금융기업을 해야 되고요. 재밌습니다. ETF, 그 다음에 아무 적도 나는 거 그냥 꾸준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일단 대표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라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대표님의 책을 5년 전부터 읽으면서 보텀업 방식의 투자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 스스로 판단하기에 유망하고 굉장히 제가 인수하고 싶을 정도로 탐나는 기업이 생겼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성공의 빛을 보지 못하고 제가 지향하는 그런 목표점이 기업이 도달하지 않고 그럴 때 중간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식으로 굳은 믿음을 갖고 전략을 유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 주식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해서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회사는 돈을 팔 만한 회사인가? 그걸 제일 먼저 따져요. 근데 돈을 팔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돈을 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랑 평생 같이 갈 사람이 있을까? 그 판단하죠. 그래서 주식을 제일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경영진의 자질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 주식이 사랑을 빠질 때가 있어요. 막 좋은 것만 봐요. 여기서는 근데 중간에 가다가 내 생각이 틀릴 때가 있죠. 이거 틀렸구나. 그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판단했구나. 굳이 기다릴 필요 없죠. 근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5년 기다릴 때는 뭐가 나타나야 되죠? 매출이 늘어나야 되죠. 근데 매출이 안 늘어난다. 그거는 더 이상 그 회사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내가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이 회사랑 돈 파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식에 파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내가 틀렸다고 판단할 때 팔죠. 두 번째로는 돈이 필요할 때 또 어떤 데 팔죠? 다른 데 사고 싶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월급의 10%는 무조건 투자한다. 한 달에 50만 투자한다. 투자했는데 한 달 투자가 돼 있잖아요. 내가 돈을 뺄 이유가 없죠. 내가 60살 때까지 투자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로운 기업이 IPO가 된 거예요. 너무 사고 싶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전부 자기가 이 회사가 어떤 걸 투자하는지 제 친구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제 친구 4명이서 투자했는데 한 사람도 10억씩 투자했는데 공부장에서 회사를 동창을 만났는데 내가 대박 아껴줄게. 지금 이 회사가 바이오 회사인데 대박 칠 것 같아. 그럼 10억씩 하고 40억씩 샀습니다. 6개월 만에 빵 됐어요. 그때 경제학과 나온 친구들입니다. 너 어떻게 이걸 왜 샀어? 나한테 왜 안 물어봤어? 네가 물어보면 당연히 너 할 것 같아서. 그게 한국 현실이에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가격 맞추는 걸로 생각해보니까 막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가. 안타까운 거죠. 네. 2개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 연금저축펀드로 ETF 포트폴리오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책에서 봤었던 대로 올해도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도요? 네. 왜 그거예요? 저 레이 달리오 책 보고 좀 많이 감명. 레이 달리오하고 나하고 왜 내가 레이 달리오를 왜 따라가야 되지? 레이 달리오는요 부자들을 위한 거예요. 아직 부자 아니죠? 그 부자들이 한번 따라가보죠.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가 어드바이스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1,000억이 있다. 1,000억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주식에 투자해야 되죠. 금에 투자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거지만은 일하는 자산이 아니죠.
수요를 창출하는 장난이 아니죠. 와야겠다. 가지러 와야겠다.